과격 분자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세력이 한국당에 유입된 뒤에 당 행사장의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자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연설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도 욕설은 이어졌습니다. 언론사들 카메라 치워라 이 X들한테 욕 좀 할게.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과격한 언어로 뒤덮이자 한국당 중진들이 나섰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러진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보다 품격 있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대 키워드는 지금 태극기 세력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태극기 부대가 지금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한국당의 딜레마라고도 하죠. 정치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아무튼 걱정스러운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네요. 네, 전국 각지를 돌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별로 안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시작 전에도 그러니까 연설회장 밖의 분위기도 그렇게 심상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황인데요. 바닥에 저렇게 대형 태극기가 깔려 있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확성기 소리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또 반발하는 공개를 요구하고 또 이를 반발하는 시위 등으로 상당히 격한 분위기였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이 연설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오세훈 후보의 연설 때도 이렇게 야유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오세훈 후보가 정통보수 한국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서글프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위기를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부 후보자들도 바로 이런 그 태극기 세력들의 분위기를 타는 건지 거기에 힘을 입은 건지 굉장히 좀 발언이 수위를 넘는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건 같은 당내에서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도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역시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5.18과 초재선 의원분들이 간단한 어떤 말실수, 단어 선택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적폐입니까? 문재인이 적폐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우려를 넘어서 나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에 위배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태극기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전당대회가 돼버렸습니다. 표로도 이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일반 국민들을 향한 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내 책임 당원, 그 사람들 표로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후보들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달 23일의 상황을 조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저 입당원서인데요. 김진태 의원의 출마 선언식장에 쌓인 엄청난 양의 서류들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모아놓은 한국당 입당원서 3만 장입니다. 또 당시 의원실 추산 5천 명이 국회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입당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후보들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태극기 세력이 당으로 대거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그 3만 명이 다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진태 후보 지지자 8천여 명이 집단적으로 입당 원서를 냈고요. 예. 그중에 절반 이상이 실제로 입당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8천 명이면 전체 선거인단이 37만 8천여 명이기 때문에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제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락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당에 들어갔고 당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수를 간단한 유리수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이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지탱하는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제자인 히파소스는 세상엔 유리수로 설명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리수라는 새로운 개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유리수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수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히파소스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낡고 그릇된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들만의 무리수. 조금은 말장난 같지만 그것은 무리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서글픈 일화였습니다. 수학의 세상이 아니더라도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황당한 변칙 공식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정리를 만든 사람이다. 바로 그 피타고라스를 들먹인 사람은 자신이 수학적 논리 정연함과 최첨단 식별 방식을 이용해서 광주에 북한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물론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언급하기 송구할 정도로 주장은 조악해서 세상을 피로하게 했습니다. 그가 무리수를 두어가며 주장하는 억측의 뿌리에는 그 어떠한 거대한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거를 낳고 무리수는 무리수를 낳아서 공교롭게도 역시 수학 강사 출신이라는 한 젊은이는 제1야당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끊임없는 적대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보편적인 이치에 맞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 또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리수.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혹은 알았더라도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존재하지만 간결한 정수의 비율로는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 이 두 가지의 무리수가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저는 한때 수포자였던 주제에 감히 그렇게 단정짓는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남자 3호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남자 몇 호 이렇게 부르는 건 한 방송에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짝이라는 SBS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남자 몇 호, 여자 몇 호 불렀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후보가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해당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김준교 씨인데요. 요즘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후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도 좀 나왔지만 강성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예, 이건 계속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당 밖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대단히 저 표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당에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예. 양면 작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 한쪽은 계속 세게 나가고 한쪽은 걱정하고 이런 게 왜냐하면 다 표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계파에서는 뭐 비판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후보는 약간 이색적인 이력이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에 국회의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 포스터를 보면 미래의 대통령 3번 김준교라고 돼 있고요. 예. 당시의 공약을 보면 광진구 어린이들을 100% 서울대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저 공약은 서울대 정원과 뭐 지금의 지역 균형 선발 등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데요. 그것도 따져봤습니까? 예. 아무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 2011년에 저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당시 남자 3호가 됐고요. 당시 여자 6호에게 호감을 보였다가 성과가 없자 뭐 호감은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 프로그램을 본 친구도 있어서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했고요.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 사과문을 잠깐 보면 뒤에 보면 오차범위 외에 존재하는 본인 같은 사람도 있다라면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양성은 예. 존중해야 되지만 사실 혐오가 높은 막말은 다양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